요즘 AI 주식 때문에 시장이 정말 정신없었죠. 크게 오르내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계속 가도 되나? 하고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과연 지금 이 AI 열풍이 진짜 성장일까요?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일까요?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 질문이 굉장히 세죠? 폰지 사기라니.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월가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포의 근원은요, 바로 지금 AI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하고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물건 파는 회사가 물건사의 고객한테 돈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내 돈 줄 테니 내 물건 사라, 이거죠. 이게 왜 위험 신호로 읽히는지 과거 사례랑 비교해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보세요.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랑 지금 AI 붐이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합니다. 그때는 통신 장비 회사들이 작은 벤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자기네 장비를 사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거액을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있죠. 과거에는 이 구조가 결국 무너졌는데 과연 지금은 괜찮을까요? 실제로 벨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곳에서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돈을 댔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다시 자기 매출로 잡힌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이 생태계가 과연 스스로 돌아갈 힘이 있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이탈 날리지의 평가는 한술 더 뜹니다. 아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결국 자기 최대 고객한테 돈 쥐어주면서 이걸로 우리 칩 사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아주 직설적인 비판이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우려가 터져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불안 요인입니다. 이건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 키워버렸죠. 바로 이 발언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주식 가격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딱 짚어서 말한 겁니다. 시장이 한창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하니까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연준 의장이 비싸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에버코어 ISI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봐요. 파월 의장이 주가가 높다고 인정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연준이 주가를 잡기 위해 정책을 쓸 거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건 연준의 진짜 임무는 주가 조절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무서운 헤드라인들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실제 경제 데이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체력은 어떨까요? S&P 글로벌에서 나온 최신 PMI 지수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숫자가 50을 넘죠. 이건 경제가 여전히 확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그런데 둘째, 서비스업, 제조업 할 것 없이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건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기제는 한풀 꺾이고 있다는 것, 고용시장도 좀 차분해지고 있고요. 다행인 건 물가 오르는 압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추락하는 게 아니라 과열된 상태에서 서서히 정상 속도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걱정거리들과 실제 데이터를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증시에 초점을 맞춰보죠.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10월 코스피가 2,500에서 2,8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네요. 어느 정도 출렁임은 있겠지만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게 바닥을 다지는 힘이 꽤 단단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우리 증시를 받쳐주고 또 위로 끌어올릴 만한 좋은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실현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죠. 둘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이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경제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이 두 지투 국가의 정책 변화가 우리 증시에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돈의 흐름이나 중국의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들한테는 말이죠. 그럼 어떤 분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삼성증권이 콕 짚은 섹터들입니다. 자,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소재죠. 화학이나 금속 같은 것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 당연히 여행, 레저, 화장품이 좋아지겠죠. 한편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금융업종이나 빚이 많은 산업재 기업들한테는 숨통이 트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함께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중요합니다. JB금융지주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돈의 비율, 즉 주주 환원율을 2019년 17%에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이걸 실제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AI 거품 터진다, 연준 의장이 경고했다 같은 무서운 헤드라인들이 단기적인 공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를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과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에 같이 휩쓸려 다닐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 즉 정책의 변화가 만들어낼 장기적인 기회를 보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